네, 그럼 이어서 내일이면 새로 들어서게 될 새 정부의 경제 현안과 정책은 어떻게 될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대선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다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질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을 짓밟았던 국정농단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원했던 촛불혁명의 마무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교체를 떠나서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었던 최순실 사태는 우리 역사의 불행이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룬 민주화와 산업화를 한꺼번에 부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비리를 저지르느냐.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기업과 권력이 유착해서 돈을 빼돌리고 경제를 흔드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이제 뽑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차기 대통령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세 가지를 무슨 일일수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계획을 해서 권력의 국정농단을 막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계획을 해서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누구나 희망을 갖고 일을 하며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를 통합해서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갈기갈기 나뉜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여소야대가 될 이 차기 정부가 연합 정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후보 각각의 지지층이 자신의 이념 성향과는 반대되는 정당에 대해서 연정에 반대하거나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정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선거 과정에서는 네. 이제 적폐청산이다, 정권 교체다, 뭐 이런 어떤 그 주장들을 하면서 네. 연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통합정부다 이런 어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볼 때 통합정부 이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연정은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정부는 정파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네.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최고의 적임자를 선출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통합정부가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인데 네. 현실적으로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 할지라도 국회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됩니다. 네.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당장 총리나 장관 임명부터 차질을 빚을 겁니다. 또 어떤 법안이 나와도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본다면 그래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제 각 당에서 뭐 다른 당들 많이 있는데 그 당의 추천을 받아서 또 그 당과 협의해서 그래 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사실상 연정체제를 구축하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구하고 다시 살리는데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으자. 이런 연정체제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최근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안보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이 차기 정부가 이 안보 현안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 그 안보는 정말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안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 그 북핵 문제 해결하고 안보를 이제 확고해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또 선거 공약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 운명이
다른 나라에서 좌지우지되느냐. 특히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둘이 만나서 적당히 흥정을 하고 북핵 문제 이렇게 제재하겠다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왔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봐야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운명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른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결국은 이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안보를 제대로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힘이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도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부의 어떤 그 책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행동의 힘이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 취임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몇 번이라도 찾아가라. 시진핑 주석 몇 번이라도 찾아가자. 네. 그래서 우리의 정책, 우리의 입장 밝히고 설득해라. 아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이것이 차기 정부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가계부채 완화 등 이 수많은 과제를 차기 정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본주의 모순이 이제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포용주의라는 어떤 경제 정책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공약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제시한 공약인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발전을 한다면은 국민 소득이 늘어야 된다. 국민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는다. 소비가 늘어야 기업 투자가 는다. 그래야 경제 성장과 국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 그래야 사람이 잘 산다. 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 소득 그 주도 성장 이거 당장 어떻게 되겠느냐. 네.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지금 어떤 출구조사에서 이룩한 어떤 당선자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는데 네. 일단은 하도 경제가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정부가 나서서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에 하나 돌파를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민간부문 일자리와 연계가 돼서 정말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역할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물론 좋지만은 기업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정책도 우리가 결코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 규제 혁파하자, 재벌 개혁하자, 노동 개혁하자.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기회를 갖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이 경제를 새로 살리는 그리고 네.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경제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기업주도 성장 이것이 쌍끌이 어떤 성장 체제가 돼야 될 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새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필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19대 대선 특집 경제 현장 보내드렸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서울경제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5년을 함께할 새 정부, 19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그 시각까지 개표 상황을 하단 자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경제 정보까지 함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